네, 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오늘 게스트 한 분 또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르신 돌봄 서비스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암 데이케어 센터 센터장 장기성입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불편하신 분들이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65세 이상만 되신 어르신들이고, 약간 뭐 치매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공단에서 이렇게 등급을 줘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은 뭐 저희 같은 뭐 데이케어라든지 뭐 방문 요양, 그러니까 집으로 방문 요양사가 오시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네. 그럼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네요. 맞습니다. 보호자님들이 또 이 시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이런 센터가 있네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빨리 보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많아요. 네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실 분 계시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호칭을 하죠?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데이케어 센터라고 많이 하고 원래 명칭은 주야간 보호센터. 그러니까 주간이랑 야간까지 보호를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영어로 조금 대부분의 센터들 다 영어를 써서 다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봄 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등급 거기서부터 질문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등급은 이렇게 좀 뭐 편찮으시거나 이러면은 뭐 병원 같은 데 가갖고 신청을 하나요? 의사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요청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등급을 받고 싶다 하면은 공단 또 심사위원이 또 집으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 건강 상태 보고 거기에 맞는 등급을 부여를 하고 거의 1등급이 좀 제일 안 좋은 어르신이다라고 하시면은 한 1등급, 2등급 어르신들은 거의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고 한 3, 4, 5등급 정도 되시고 인지도 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같이 데이케어 센터로 오시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네, 맞아요. 우리가 병원 이용하던 그 공단에서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의료비로 처리가 되고 또 센터 이용하는 게 본인 부담금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다 이용이 돼서 이걸 모르세요, 많이. 그러네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하는데 한 15% 정도 금액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등급, 4등급 어르신인데 이 매일 이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제 뭐 등급별로 좀 다르는데 거의 이제 본인 부담금만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시설별로도 좀 편차는 있지만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월.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엄청 좋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좀 어르신이 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후회하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악화되니까. 좀 귀라도 더 들리실 때, 한쪽 눈이라도 좀 보이실 때 보낼 거라는 거를 많이 집에만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모르고 집에만 계시다가 그렇죠. 악화된 다음에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외롭기도 하실 거고. 맞아요. 오시면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오시면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오시면은 거의 또 돌아가는 시스템은 좀 유치원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꼭 해야 될 게 뭐 하루에 인지 프로그램이랑 신체 프로그램은 꼭 해야 돼서 그래서 뭐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 전문 또 강사분들이 오셔요. 프로그램 강사처럼 노래 선생님도 오시고 뭐 체조 선생님 오시고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오시고 막 원예 선생님도 오시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학교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근데 그러면 조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너무 번거롭거나 좀 힘든 일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게 또 유치원에 다는 게 저희가 다 차량으로 모시러 가요. 아침부터. 차량으로 모셔. 집 근처로 가시는 거예요? 집 앞으로. 그러면은 집 앞에서 어르신을 태워서
이제 센터로 오고 또 이제 가실 때는 또 센터에서 집까지 가고. 근데 좀 시설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데이케어 센터는 차를 거의 한 대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시간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그러네요. 조금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차량이. 네. 근데 또 그것도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겠죠. 네, 서비스라 가지고 매일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것도 그게 맞아요. 가족 입장에서 네, 쉽지 네. 않으니까. 네. 어떻게 요 센터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전공은 또 저가 이쪽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복지 쪽을 해놔야겠다 하고 사회복지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상암동에 이제 그 센터가, 데이케어 센터가 유일하게 상암동만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상암동에 요청이 왔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시설 오픈부터 하면서 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네, 그 센터장 임명받은 건 올해 제가 이제 쭉 일해 오면서 이제 올해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네. 이게 공공기관인 거예요? 아니면은 구립시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지자체 관련 이제 그 구립시설이지만 그래도 개인 시설들도 요즘에는 너무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네, 저희 상암 데이케어 센터는 우선 구립시설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암 그러면 거의 동마다 다 센터는 있나요? 거의 동마다 한 두세 개씩. 요즘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인원이 줄고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요즘 추세 보니까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데이케어로 많이 이제 오픈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동마다 두세 개씩. 그거를 그러면은 사립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개인으로도 운영하는 문제가.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는 이 들어오네. 사업이 좀 곽강을 받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사립으로 하는 거는 그 정부 지원금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아니 평가 인증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통과를 하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센터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말 그대로 공단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원별로 의료비로 그 이용료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또 많이들 운영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지금 장 선생님 거기 센터는 지금 몇 분이나 뭐? 저희가 27명 정원이어가지고 정원이 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정말로 인지가 좋으시고 6등급이라고 하는데 건강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3명 정도 더 할 수 있어서 30명. 네. 그럼 지금은 그 풀로 차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풀로 차 있다가 요즘에 조금 한 서너 분들이 또 어르신들 건강이 있다 항상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자리가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네. 그러면 정원은 다 채우는 게 사실은 좋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정원도 다 채우고 그래서 막 대기자들도 원래 저희 같은 시대 대기자들도 원래 많이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럼 어떻게 그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거나 이래갖고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상암 데이케어 센터라고 치셔도 되고 또 공단에서 이제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맨 뒷페이지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암동 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네, 저희 뭐 상암 데이케어 센터로 전화만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 이렇게 상담부터 해가지고 네, 다 저희가 잘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요 관할 구역 그런 건 있어야겠네요. 차로. 맞아요. 차 때문에. 차 때문에. 네, 차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실 수는 있긴 하지만 차량 거리가 좀 중요해서. 네. 보통 그러면은 뭐 아침은 몇 시부터 되나요? 뭐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좀 아침 일찍부터 하는 보호자님 욕구가 강해가지고 저희는 아침 7시부터 차가 옵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일찍부터 돕니다, 저희가. 네. 그럼 보통 한 5시, 6시에 또 마치고. 야간까지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요? 9시까지. 9시. 네. 어떻게 보면 요 시간이 이제 보호자님들이 출퇴근 근무 시간 딱 전에 보시고 가고 퇴근하고 이제 어르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뭐 그 센터에서 모시는 어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갑자기 좀 뭐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그냥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뭐 갑자기 편찮으셨다. 편찮으신다 하면은 그냥 집에서 쉬시거나 병원 진료 때문에 빠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 빠지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미리 연락이 안 되면 차만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간혹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항상 미리 연락 달라고 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이런 데 나가긴 하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오픈해서 거의 이제 5년 5년. 넘게.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9년도에 오픈해서 20년도 막 거의 그때부터 코로나를 한 3년 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나라에서도 이제 신규 입소도 막고 네, 요양원 이제 방문 그렇게 막은 것처럼 그쵸. 저희도 똑같이 관리가 돼서 그래서 오픈하고 꽤 힘든 시절을 저희가 적자를 계속 장난 내면서 아니었겠는데. 그러면은 센터 그 건물은 뭐 거기는 세를 얻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죠? 맞아요. 저희가 그냥 2층에만 하는 건데 저희가 또 교회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구에서 교회다가 이제 약간 협약처럼 네, 위탁을 좀 해달라 2층을 무상으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제 생긴 시설입니다. 네. 그러네. 지금 그래도 5년 저기면은 막 굉장히 뭐 해프닝 에피소드 이런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어르신들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이제 어르신들끼리의 이 생활이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웃긴 상황들이 많다. 농담 자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농담들을 많이들 하시고 어떻게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이용하신 이제 어르신이 계셨는데도 네, 거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같이 시설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남편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 하면 옆에 어르신이 그냥 가만히 냅둬버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냅둬버려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농담들을 주고받는 걸 보면은 굉장히 웃길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죠. 근데 또 어르신들끼리는 이제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들도 편하게 하시듯이 그런 농담들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웃길 때가 그러네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욕이죠, 욕.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막 이랬는데, 또 어머님은, 저 빨리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저거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농담들 하실 때가,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연령대가 한 65세부터 시작인가요? 시작인데, 거의 대부분 한 85세 정도 평균이고 좀 많다 싶으면은 저희가 거의 100세 넘은 어르신들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진짜 건강관리 잘하는 어르신들은 한 100세까지도 스스로 걸으시고 센터에 오셔서도 노래도 다 부르시고 네, 그래서 좀 어르신마다 편차가 확실히 건강관리에 따라가지고 좀 있으시더라고요. 75세이신 여자 어르신인데도 지금 파키슨이 일찍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네. 근데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거야, 그렇다 치는데, 약간 이제 인지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케어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요? 치매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거의 중점이에요, 저희가. 치매 예방 차원으로 어르신들이 미리 보내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뇌 운동을 항상 공부나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것도 치매 약을 드시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일찍 오실수록 좋다고 하는 것도 일찍 오셔야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다 이미 치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최대한 일찍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또 요양 선생님, 간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치매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 네, 그래서 치매가 좀 많이 안 좋으셔도 저희 또 센터에서 잘 케어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엄청 좋은 시설이네. 네, 맞아요. 진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거부감이 굉장히 거의 요양원인 줄 알고, 나 요양원 자식들이 나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 못 보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고.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 잘 설득하셔가지고 그렇죠. 일찍부터 오셔서 이게 이런 시설이 요양원에서는 시설은 아니다, 학교 같은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오셔서 적응을 해주시는 게 예, 제일 좋은데 이제 어르신들 고집을 자녀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못 꺾어서 한참 안 좋아지신 다음에 다시 전화 오셔서 아, 이제는 인지가 많이 안 좋으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오시면은 이제 다른 어르신들 생활하는 거 보시고 많이들 후회하세요. 저 빨리 보낼 걸 이렇게. 예. 그 선입견을 좀 깨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게 그래서 좀 홍보도 좀 잘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분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얘네들 나를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구나. 나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해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하세요. 네. 그렇죠. 그거 한번 머릿속에 각인된 거면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걸 깨기가 참 힘들고 오셔서 보셔도 이렇게 거부감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심하세요.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인데 원래 이제 요 방송이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그 직업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지성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들으시는 분이 혹시 나도 우리 저 선생님처럼 저런 거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나요? 우선 사회복지사 그거 뭐 자격증을 되고 이제 요런 분야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요양원이 됐든 데이케어가 됐든 요런 기관 안에서 경력만 좀 있으면 경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력을. 네. 그렇죠. 뭘 해봐야.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데이케어라는 것도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 하다 보니까 경력직이 생각보다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요양보호사가 됐든 뭐 간호 선생님이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이쪽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으시면 어떤 기관에서도 다 취업은 되고. 맞습니다. 센터를 자기가 열 수도 있고. 맞아요. 열 수도 있고. 근데 여는 거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가 급수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네. 경력만 있으면. 경력만 있으면.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제가 알기로는 오픈을 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센터장으로. 네.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노령화가 많아질 거고. 네네. 뭐 비즈니스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저희 시설에 있긴 한데, 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MZ나 젊은 친구들이 갔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끝에 서비스가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서비스 마음이 강해야 되고 업무 자체도 좀 어르신 상대로 그렇죠. 내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르신과 좀 친밀도가 좀 있는 친구들이 이쪽 사업에 들어와야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들도 이제 복지시설로 지원을 해서 이제 어르신 센터로 왔는데 막상 또 어르신 좀 치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또 이거에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는. 네. 약간 봉사 정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어른들 좀 잘 돌볼 마음가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해달라 하고 해도 이제 같이 할머니들이랑 살아온 친구들이 아니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 또 이런 거가 좀 잘 맞으셨나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할머니랑도 좀 같이 산 그 기간도 있었고,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내다 보니까 저는 좀 잘 맞더라고요. 어르신들이랑 차라리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아까 이런 농담처럼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희도 사회복무인데 사회복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랑 수다 떨고 하는 게 더 재밌고, 이런 거 보면 이쪽에 저는 더 잘 맞은 것 같아서. 그렇겠네. 그런 거 보면 천직이라는 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노인복지가 많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누군가 케어한다는 건 사실 맞아요. 네. 쉽지 않고. 예. 자녀분들도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죠. 자기의 부모님이고 한데도, 네.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거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네, 밭에 어떻게 우리 이제 선생님이 좀 형으로서 삼촌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사회복무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고 또 막상 이제 본인들의 부모님은 아직은 젊으시지만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자식들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 연세가 들다 보니 어떤 질환이 나에게 올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와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너희들이 보고 이거를 좀 어르신들을 잘 케어해라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친구들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다른 것보다도 조금 어쨌든 요즘 세대 자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런 친밀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런 좀 문화가 좀 어딘가에는 생겨서 이 아이들이 뭐 학교라든지 젊었을 때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뭐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게 같이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같이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거나 해서 저 어렸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예 그런 게 분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노인분들을 좀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집에 사실 요즘 조부모 모시고 사는 집도 맞아요.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등급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편찮으시고, 가장 인지가 떨어지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래도 활동 같은 거는 되시나요? 그런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치매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아예 자녀분들도 못 알아보시는 분은 계시는데, 어느 정도 휠체어라든지 좀 거동이 가능하시면, 또 저희 센터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인지는 좋으신데 아예 와상인 분들이 계셔요. 아예 누워 계시는 분들. 이제 신체가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센터는 또 이용 불가능합니다. 네, 그분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제 가셔야 되고. 움직이시긴 해야 돼요. 그건 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나름 또 들어오시는 조건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등급은 받아야 되고. 네. 거동은 하셔야 되고. 거동을 좀 하셔야 되고. 등급이 없어도 이용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비용도 더 저렴하고. 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조금 비싼데, 전체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더 적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나요?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러면 진짜 하루 금방 가겠는데? 맞아요. 근데 또 보호자님들이 또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야간까지 계실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너무 오랫동안 계신다. 지루해 하실까봐? 네, 지루해질까봐 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막 설명을 드리죠. 금방 하면은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나서 프로그램 한번 하면 또 금방 간식 시간이고, 간식 먹고 나면은 또 프로그램 한번 하면 저녁 시간이고, 저녁 먹고 이제 거의 다 양치하고 거의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 분 한 분씩 집에 가시기 시작하면 또 금방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주말에는 안 하나요? 주말에는 대부분 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가 상암동 쪽은 좀 수요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만 한 달에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날도 다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추석이나 명절 때도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고. 네. 그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좀 직원분들이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직업에 여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도 또 치매가 있거나 이런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또 그런 업무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요즘 그런 것까지도 관리해주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나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센터장님도 거의 매일 엄청 바쁘시겠네요?
바쁘죠. 또 행정일도 많고. 그러니까. 네, 또 스케줄 돌아가다가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게 또 그 구립시설이면은 서류 같은 거 맞아요. 장난 아닐 것 감사나 같은데. 뭐 평가 같은 것도 그렇죠. 다, 네, 대단하시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 시간인데요. 네.